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만큼이나 재밌는 우리가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요즘 보안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보안 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전 학년을 대학교다 그러면 대학교 4학년에 걸쳐서 대학원이다 그러면 대학원 2년에 걸쳐서 보안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을 좀 뽑아서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 보안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안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암호 쪽이거든요. 이 암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분류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뭐 대칭키, 공개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서를 내가 작성했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명을 하듯이 그런 서명 행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파일에 대해서는 혹은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저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VPN이라는 걸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VPN이 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안 서비스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제 보안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뭔가 안전하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안이다, 시큐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원래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지켜내는 거죠. 혹은 공격하는 거로부터 잘 막아냄으로써 우리가 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고, 보안은 상당히 컴퓨터 과학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메시지하고 네트워크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밀성이나 무결성이나 부인 방지나 인증 네 가지가 다 관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엔티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인증이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confidentiality라고 하는 그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integrity, 그 다음에 인증이라고 하는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부인 방지라고 하는 non-repudiation이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entity, 대상에 대한 거는 주로 이제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인증이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밀성, confidentiality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privacy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암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암호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메시지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게 됐을 때 누가 이 메시지 내용을 본다? 이거 싫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암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confidentiality, 즉 기밀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거 난 원치 않아.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수신자만이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건지 다른 사람 보면 안 돼라고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보안 서비스 중에 기밀성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아래 한글에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문서 암호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문서를 갖다가 암호화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문서는 다른 사람이 열어봐봐야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걸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서 가는 그런 중간에 아무리 중간에
그 제3자가 뜯어본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밀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치는 겁니다. 내가 뭐 10만 원 보냈어. 그런데 100만 원 보냈어.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A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B라는 사실로 바뀐다든지, 이게 전부 다 무결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낸 메시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바로 무결성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중간에 누가 의도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원치 않아. 내용을 보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용이 변경되는 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보안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결성, 인테그리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인 방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보내놓고선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소위 오리발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났으면은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에 사인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 실제로 보내놓고서, 나 안 보냈어. 이렇게 딱 오리발 내미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부인 방지, non-repudi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인 방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됐건 아니면 대상이 됐건 간에 진실성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인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네가 너 맞냐? 이 문서가 정말 그 문서 맞냐?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해서 인증은 송신자가 이거 보낸 메시지가 맞느냐? 남의 이름을 사칭하고 보낸 거 아니냐? 내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 받았는데 이거 혹시 B라는 사람이 A인 척하고서 보낸 거 아닌가? 라는 걸 내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보안 서비스가 인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여러분이 특정 웹사이트에 혹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네임 치고 비밀번호 치고 하는 거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느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인증은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느냐, 대상에 대한 인증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거를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찌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보안 서비스 같죠, 그죠? 다 보안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암호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암호는 secret writing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 못 보게 하는 그런 기록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암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제3자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메시지를 수정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을 할 거냐라는 행위가 바로 암호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송신자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평문을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문으로 바꾸게 되면 사이퍼 텍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 사이퍼 텍스트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럼 수신자는 다시 사이퍼 텍스트를, 즉 암호문을 평문인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복호, 디크립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애초에 출발했던 송신자가 보냈던 평문을 수신자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암호라고 하는 행위는 암호화하는 인크립션과 복호화하는 디크립션을 둘 다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지라는 게. 자,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평문, 암호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플레인 텍스트, 사이퍼 텍스트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평문은 뭐였어요? 평문은 암호화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내가 만든 그런 문서,
파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평문, plain text라고 하고, 이게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평문이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비문 형태로 바뀐 거를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거죠. 암호 알고리즘 뭐 하는 거예요? 평문 들어온 거, 즉 플레인 텍스트 들어온 거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복호화를 해야지 내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수신자가. 그러니까 복호는 이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이 들어온 거를 다시 평문으로, 평범한 문장 형태로 파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복호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키라는 게 관여하게 됩니다. 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를 하건 복호화를 하건 간에 그 암복호 알고리즘에서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숫자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라고 하고, 암복호 알고리즘은 이 키 상에서 동작해서 출력을 내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당연히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가 그다음 평문이 있어야 되고, 복호 쪽에서는 사이퍼 텍스트인 암호문과 복호 알고리즘과 역시 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복호 키와 암호 키가 똑같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복호, 그러니까 암호할 때하고 복호할 때 키를 따로 사용하는 공개키 혹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DES라고 부르는 겁니다. DES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으로 대칭키, 즉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DES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암호 시스템, 즉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즉 공개키 비대칭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RSA는 이걸 만든 사람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뭐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그래피, 암호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메트릭 키를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과 그다음에 에이시메트릭 키를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뭐 대칭키는 비밀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칭키의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키와 복호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키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아래 한글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어때요? 여러분이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암호를 풀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똑같죠? 그죠? 여러분 뭐 요즘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많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누르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예. 누르면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그 키 번호는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이 비밀 키하고 내가 그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이게 동일한데 이거를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공유해야 돼요. 아니, 아래 한글에서 암호화에서 사용할 키를 알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상대방이 그걸 풀 수 있어요?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밀 키를 양쪽이 다 이렇게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그 암호화할 때하고 그 다음에 복호할 때 양쪽에서 다 공유해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나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환원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키를 공유한다는 점, 이게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암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공개해도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각 전송하는 시스템이 비밀키와 공개키 두 개를 갖는 겁니다.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 공개된 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사용해서 내가 그 암호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비밀 키는 수신자가 반드시 비밀 키니까 개인 키니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 키는 외부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막 누구나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봐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알리스라는 친구가 암호를 사용할 때 B에 내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 때 이 밥이라고 하는 애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밥이라는 애는 프라이빗 키, 비밀 키로 그걸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저 사람의 공개 키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시켜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그에 대응하는 비밀 키밖에 없어요. 비밀 키는 수신자가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비밀 키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 사람만이 그 메시지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 키와 암호 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비대칭 암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대칭 키 암호 시스템은 키를 비밀 키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암호할 때나 복호할 때 공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 키 암호 시스템, 비대칭 암호 시스템은 이 비밀 키와 그 다음에 개인 키를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따로 갖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공개 키는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칭 키 암호 시스템은 키 하나를 가지고서 암호에도 쓰고 복호에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암호할 때는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호할 때는 자신의 비밀 키로 풀기 때문에 두 개의 키가, 즉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비밀번호가 서로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이제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이거 서명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뭐 부인 방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서 같은데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이게 서명을 하면 내가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건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서명,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부릅니다. 즉 정확한 서명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수신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알려주는 증명 형태를 하는 게, 증명 형태를 띄는 게 디지털 서명이 됩니다. 신분 확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 간단해요. 내가 문서를 보낼 때 내 비밀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푸는 거는 이 사람의 공개 키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의 공개 키로 다 풀면 다 내용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암호화 키로 비밀 키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공개되어 있는 공개 키로 메시지를 풀게 되면 이 사람이 보낸 거 맞구나, 이 사람이 서명을 해서 보낸 거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디지털 서명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이제 알리스라는 친구가 내가 서명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밀 키로 사이닝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밀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이게 누구나 다 알리스라는 친구의 공개 키로 풀게 되면 다 풀리는 거죠. 근데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알리스라는 애가 이거 보냈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는 자신의 비밀 키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수신자는 그 사람의 공개 키로 다시 문서를 풀어 헤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서명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VPN이라고 하는 겁니다. VPN, 우리가 가상 사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건데 Virtual Private Network입니다. 자, VPN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VPN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VPN의 목적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우리 회사원을 말하는 거죠.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사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지사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염려되냐면, 아니, 내가 인터넷을 써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내? 우리 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 그럼 그거 안전할까?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런 의미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보안 기술. 예? 암호화 기술을 써야 되겠죠.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VPN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보안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자. 이렇게 VPN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사용자는 내가 인터넷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하고 직접 1대1로 탁 연결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터넷을 쓰고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를 써서 접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보안 기술을 썼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내 컴퓨터로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회사의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으니까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남들이 들여봐도 아무 소용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을 직접 연결하거나 예? 아니면 내가 VPN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VPN 기술을 사용해서 연결시키면은 내가 특정 우리 회사에 있는 프린터도 쓸 수 있고 서버도 쓸 수 있고 인트라넷 시스템도 쓸 수 있고 여러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의 이름을 우리가 VPN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나 기관의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이트 A와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 B가 이렇게 전용 회선, 두 네트워크가 바로 선 하나로 바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트래픽을 별로 안 써요.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 회선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그 라인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유지시키게 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전용 회선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빌려 쓰는 회선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고 사이트가 늘어나면 이거 전용 회선을 계속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 이거죠.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 A라는 회사를 생각해 보면 그 회사는 내 지사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연결하는 라인,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 전용 회선으로 우리 사이트의 사내망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인터넷 라인대로 쓰고 우리 사내망은 사내망대로 계속 연결하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VPN을 사용해서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면은 꼭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연결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만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가 인터넷 쓸 때는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이걸 사내망에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VPN 기술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꼭 1대1로 연결시켜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니까 이러한 VPN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 시스템의 보안을 확보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VPN 유저 사용자들이 사내망에 접속해서 쓰기 위해서 VPN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4가지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밀성, 이거 누가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 누가 고치면 안 된다는 게 무결성, 그 다음에 인증, 이거 내가 한 거 맞다, 이거 나 맞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이 있었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 이제 보안 서비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야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암호 시스템이 크게
키 하나 가지고서 암호도 하고 그다음에 복호도 하는 그런 대칭 키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비대칭 공개 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온라인상으로 이 사람이 보내는 문서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사하고 연결시킬 때 우리가 효율성 측면을 높이면서 효과를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Virtual Private Network, VPN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20곡을 넘어왔는데 어떻게 잘 넘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힘 닿는 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들을 제가 힘껏 노력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서적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자격증이라든지 이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네트워크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업에서도 아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혹은 또 반복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랑 만나면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참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